영화 테넷에서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기술은 양전자가 시간을 거스른다 라는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Time travel. Technology that can invert an object's entropy. You mean reverse chronology? Like Feynman and Wheeler's notion of the positrons and electrons moving backwards in time. 그런데 양전자란 무엇일까? 양전자가 뭐길래 시간을 거꾸로 간다는 걸까? 이걸 알려면 우리는 또 이 머리 터지게 만드는 양자역학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양자역학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든 입자에는 그에 해당하는 반입자가 있습니다. 전자로 예를 들자면 전자의 반입자는 양전자입니다. 그런데 양전자의 입장에서 반입자는 전자죠. 전자, 양성자, 중성자 같은 것들을 입자라고 하는데 이것들로 이루어진 게 바로 물질. 양전자, 반양성자, 반중성자들은 반입자인데 이걸로 이루어진 게 반물질입니다. 이 물질과 반물질의 관계를 전자로 쉽게 알아보도록 하죠. 전자는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입니다. 이 전자는 원자 주위를 돌고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반물질인 양전자의 특성은 전자하고 똑같은데 전하만 다릅니다. 양전자는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랑 똑같은 양의 플러스 전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양전자는 서로 전하가 반대인 것만 제외하면 전자와 똑같이 보이고 똑같이 행동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춤추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런 양전자 같은 반물질은 어떻게 발견됐을까? 반물질의 발견은 과학계의 일반적인 발견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보통은 과학적인 현상을 관측한 뒤에 그거를 설명하는 식인데 반물질은 철저하게 수학적 이론으로만 그 존재를 추측했습니다. 물리학자가 마치 미래를 예언하듯 반물질이 훗날 발견될 거라고 예측한 거죠. 1928년 영국의 물리학자 폴 디렉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던 특수상대성 이론 그리고 양자역학을 결합해서 디렉 방정식을 만듭니다. 폴 디렉은 수식으로 에너지를 정의했는데 이 수식에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수식에 따르면 에너지는 양의 에너지도 존재하는데 음의 에너지도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폴 디렉은 기껏 만들어 놓은 자기 공식에 오류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멘붕에 빠집니다. 아이 어떻게 해야 이 공식의 오류를 없앨 수 있다는 거야. 폴 디렉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이 오류가 아니라고 빡빡 우기면 되는 겁니다. 폴 디렉은 이렇게 발표합니다. 나의 디렉 방정식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어. 오류 없이 완벽한 나의 디렉 방정식에 따르면 양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도 있고 거꾸로 음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도 있을 것이오. 나는 그 이름을 양전자라고 하겠소. 과학자들은 저 폴 디렉이라는 자가 드디어 미친 건가 싶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음의 에너지라니 에너지의 값이 음수로 존재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당시 물리학계에서도 음의 에너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제시도 되지 않은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과학계는 폴 디렉의 발표에 어그로가 시게 끌렸고 단체로 이니시를 걸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의 라이벌 볼프강 파울리가 앞장서서 비판했죠. 야, 너 진짜 미쳤냐? 그딴 소리는 우리 집 강아지도 하겠다. 네가 그러고도 물리학자야? 당장 철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 디렉은 자신이 만든 식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음의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계속합니다. 폴 디렉은 양전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주에 양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 전자가 순식간에 빛을 내놓으면 즉시 에너지가 낮아져서 음의 에너지 상태가 됩니다. 에너지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게 실현된다는 거죠. 그는 또 한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원자핵에는 양성자가 있는데 이 양성자의 짝이 되는 반양성자도 존재할 거다 라고 우긴 거죠. 야, 폴 디렉 증거 있어? 증거? 없제. 이 수식이 증거야. 아야, 해머 가져와라.
하지만 폴 디렉은 수식 말고는 증거를 전혀 가져오지 못했고 반물질의 존재를 예견했지만 증거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폴 디렉은 과학자들한테 개털리고 말죠.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진짜로 전자랑 모든 성질이 같은, 그런데 전하만 다른 양전자가 발견됩니다. 폴 디렉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죠. 야, 지금까지 나한테 뭐라 했던 부엉이들 대가리 박어. 내가 뭐라 그랬어? 음의 에너지가 있다고 했어? 안 했어? 뜻밖에도 양전자를 발견한 사람은 폴 디렉이 아니라 27살의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스터 앤더슨. 앤더슨은 우주에서 쏟아지는 방사선, 우주선의 특성을 연구했습니다. 앤더슨은 밤낮도 없이 15초마다 우주선을 촬영했고 사진처럼 찍힌 자료들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렇게 앤더슨은 1시간에 240장, 24시간에 5760장 우주선을 촬영했는데 이렇게 방대한 사진 속에서 앤더슨은 이상한 사진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엄청난 것을 찾아냈습니다. 전자의 궤적과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이상한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앤더슨이 발견한 현상은 바로 폴 디렉이 예견한 양전자의 궤적이었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확인한 끝에 이것이 양전자임을 밝혀냅니다. 양전자의 발견은 물리학 역사상 가장 믿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수학적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입자가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이죠. 이후에 앤더슨은 우주선과 양전자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고민에 빠집니다. 어허, 지구에는 양전자가 없는데 왜 우주선에만 양전자가 있는 거지? 설마 양전자가 지구에 도착하면 사라지기라도 한다는 건가?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돼! 앤더슨은 지구에는 없는 양전자가 우주선 안에는 전자와 같은 양으로 반반씩 섞여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양전자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우주선이 지구에 오면 양전자와 전자가 만나서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수식으로만 존재하던 양전자가 실제로 발견된 것도 신기한데 양전자가 전자랑 만나면 소멸하다니, 이건 또 도대체 어떤 현상일까? 자, 이번에는 이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시간 역행 중에 자기 자신과 접촉하면 안 된다는 설정. 이 설정은 영화 테넷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Don't come into contact with your forward self. It's the whole point of these barriers and protective suits. 왜 자신과의 접촉을 피하라고 하는 걸까? 과거의 자기 자신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Particles come into contact. What? Annihilation. That would be bad, right? 자, 이렇게 영화 설정상 시간 순행 중인 나와 시간 역행 중인 내가 만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영화의 재미를 위한 설정으로만 치부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소멸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까 전에 앤더슨은 양전자를 지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를 양전자가 지구 대기권에서 소멸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멸이라는 것은 정확히 쌍소멸을 뜻하는데 이 쌍소멸이란 전자와 양전자가 만나면 이 둘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면서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전자랑 양전자는 그냥 전하만 반대일 뿐인데 이 둘이 만나면 소멸해 버리고 에너지로 바뀌는 걸까? 이를 간략하게 설명한 과학자는 천조국의 천재 물리학자, 농담도 참 잘하시는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내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 마이너스 극의 전자와 플러스 극의 양전자가 만나기만 하면 내부 양자수의 합이 0이 되므로 서로 소멸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쌍소멸이지요. 이렇게 양전자랑 전자가 만나서 쌍소멸이 일어나면 전자와 양전자의 질량은 에너지로 바뀌고 감마선이 방출됩니다. 감마선의 높은 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해당하는 질량만큼 생겨나게 되죠. 재밌는 사실은 소멸할 때 나오는 빛은 두 줄기로 두 개의 감마선이 생기는데 서로 180도 방향으로 발사됩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방출하는 두 개의 감마선을
소멸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우주는 항상 대칭적입니다. 전자와 양전자가 만나서 쌍소멸하는 것도 있지만 전자와 양전자가 동시에 만들어지는 쌍생성이라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 쌍생성 과정은 간단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쌍소멸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이 서로 충돌하면 그 주위의 전자와 양전자가 쌍으로 생성됩니다. 이때 감마선의 에너지는 전자와 양전자의 질량으로 대체되죠. 여기서 쌍생성된 전자와 양전자의 전하량의 합은 0입니다. 만들어진 입자들은 서로 반대의 값을 갖죠. 자, 다들 기억하시죠? 전자는 마이너스 극, 양전자는 플러스 극. 사람과 사물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테넷 세계관은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먼 그리고 존 휠러의 이론에 근거합니다. You mean reverse chronology, like Feynman and Wheeler's notion of a positron as an electron, moving backwards in time. 파인먼과 힐러는 전자의 시간의 화살을 강제로 역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면 양전자처럼 보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전자의 시간 역행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 자, 이것은 리처드 파인먼의 파인만 다이어그램입니다. 파인만은 전자와 양전자의 쌍소멸 과정을 그래프로 표현했는데 각 입자의 이동을 화살표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 세로축은 공간을 뜻하죠.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을 자세히 보시면 전자는 시간 순행 방향인 오른쪽 방향으로, 양전자는 시간 역행 방향 왼쪽 방향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즉, 전자의 시간은 순행하고 양전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파인만의 이 정리는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 양전자를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양전자는 시간을 거꾸로 달리고 미래에서 과거로 넘어오는 듯한 모습일 겁니다. 자, 이제 이 파인먼 다이어그램에서 전자와 양전자를 주인공으로 바꿔봅시다. 똑같습니다. 시간을 순행 중인 주인공은 전자, 회전문에 들어가서 시간을 역행하는 주인공은 양전자입니다. 순행자 입장에서 역행자는 거꾸로 뛰는 것처럼 보일 거고, 역행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순행자는 거꾸로 뛰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순간, 즉 서로 교차되는 순간에 바로 쌍소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서로 만나더라도 장갑이나 헬멧 같은 보호장비가 있다면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설정이 있었고, 그렇게 주인공은 다행히도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회전문의 정체를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겁니다. 원리가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이 회전문은 우리 몸의 입자를 모조리 반입자로 바꿔주는 장치인 겁니다. 이렇게 신체나 물건을 반입자로 바꾸면 시간을 거꾸로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What's happened's happened. What's happened's happened. What's happened's happened. What's happened's happened. 그런데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모든 것은 이미 결정돼 있다는 결정론, 이게 정말 사실일까? 다음 컨텐츠는 테넷의 결정론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화 같은 과학 리뷰영이었습니다.